주택가 골목에서 대놓고 개를 키우는 이 동네는 진짜 살벌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말 진심으로 개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20대 중반의 상민 씨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주택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정겨운 골목길, 오래된 담벼락과 낮은 지붕들이 늘어선 이 동네는 상민 씨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직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긴 했지만 퇴근 후 익숙한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가 이사를 오고 난 즈음에 그 동네로 진짜 제대로 된 빌런 한 분도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상민 씨는 출근길에 집 근처 골목길 한가운데에 낯선 계집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계집 옆에는 손글씨로 조잡하게 쓰인 개조심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누렁이는 목줄에 팽팽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민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누렁이는 눈을 부릅뜨고 상민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짖지는 않았지만 목덜미에 털을 세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기세에 상민 씨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계집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계집과 사나워 보이는 누렁이가 가로막고 있으니 지나가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 보니 계집과 누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집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상민 씨가 계집 옆을 지나가자 남자는 고개만 살짝 들어 상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호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고를 하는 듯한 혹은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때부터 상민 씨는 밤에 계집 앞을 지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계집 옆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밤보다 낮에 훨씬 더 사나워 보였습니다. 상민 씨가 계집 근처에 다가가면 누렁이는 쇠사슬이 끊어질 듯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목이 쉬도록 짖어댔습니다. 그 맹렬함에 상민 씨는 매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집 옆 개조심 팻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계집과 누렁이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그 골목길을 지나가기 꺼려 했습니다. 누렁이의 사나움과 박 씨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동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 박 씨에게 계집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해보았지만 박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놈은 제가 돌봐야 합니다. 좁은 집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길가에 두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당신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박 씨는 오히려 자신만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라며 큰소리 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박 씨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집 옆에 앉아 누렁이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계집 주변을 맴돌며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계집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들이 꼬였습니다. 누렁이는 밤낮 없이 으르렁거리거나 짖어댔고 그 소리는 동네 사람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는 믿기 힘든 이면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복지관이나 유기견 보호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박 씨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봉사활동 현장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상민 씨와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밤에는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낮에는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다닐 수 있을까요? 상민 씨는 박 씨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전함이나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전히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볼 때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민폐와 기행이 정당화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서 이러한 도덕적 우월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상민 씨는 박 씨의 이러한 이중성과 삐뚤어진 정신 상태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 씨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방해한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정식으로 박 씨에게 계집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상민 씨는 동네 주민 몇몇과 함께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계집 옆에 앉아 누렁이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상민 씨 일행을 보자마자 목줄을 당기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그 사나움에 주민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민 씨가 박 씨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집과 개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이 길로 다니질 못해요. 제발 계집을 치워주시고 집안에서 키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라니 생명을 돌보는 나에게 당신들이 무슨 법을 들이댄다는 겁니까? 나는 매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고작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법이니 뭐니 들먹이는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박 씨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봉사활동 경력을 방패 삼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그의 삐뚤어진 정신 상태는 극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사활동만 진정한 선행이고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민 씨와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민 씨는 뒤돌아서는 순간 박 씨의 입가에 걸린 섬뜩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감에 찬 미소이자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상민 씨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상민 씨가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박 씨는 계집 옆에 서서 상민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렁이는 상민 씨를 향해 미친 듯이 짖고 달려들었습니다. 개조신 팻말은 이제 상민 씨에게 직접적인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의 해코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상민 씨의 집 앞을 서성거리거나 밤늦게 상민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너 때문에 내 개가 괴로워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박 씨의 집착과 기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계집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더 음산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취는 더욱더 심해졌고 계집 주변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들이 점점 번져갔습니다. 밤에는 계집 안에서 이전보다 더 기이하고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찢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상민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결국 상민 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박 씨의 스토킹과 해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여 박 씨를 조사했지만 박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며 상민 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상민 씨를 향해 승리했다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민 씨는 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상민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누렁이가 괴물처럼 변해 자신을 쫓아오거나 박 씨가 칼을 들고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상민 씨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계집과 누렁이 그리고 박 씨의 존재는 상민 씨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박 씨의 기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상민 씨의 집 앞에서 계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한 듯한 기괴한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 상민 씨의 집 앞에 누렁이가 씹다 버린 것 같은 동물의 사체를 던져놓는 등의 끔찍한 해코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상민 씨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자 경고였습니다. 상민 씨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해코지는 점점 더 도를 넘었고 언제 더 큰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민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당분간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위해서 짐을 싸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짐을 정리하고 상민 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 씨는 직감적으로 또 박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둠 속에서 박 씨가 상민 씨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계집에서는 누렁이가 맹렬하게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민 씨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해치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민 씨는 재빨리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씨는 대문을 부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멈춰 서서 계집에서 들려오는 누렁이의 짖는 소리에 맞춰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기괴하고 섬뜩했으며 상민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박 씨는 노래를 멈추고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에 상민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상민 씨,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개가 힘들어한다고. 박 씨는 자신의 봉사활동 경력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며 상민 씨를 맹비난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상민 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문이 부서지기 1분 직전 상민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날카로운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박 씨의 발길질에 결국 부서져 열렸고 박 씨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묵직한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젠 이놈 때문에 내 개가 받을 고통을 돌려줘야지. 박 씨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상민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민 씨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둘은 뒤엉켰고 상민 씨는 박 씨의 둔기에 팔과 머리를 맞았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지만 상민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박 씨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은 박 씨의 옆구리를 스쳤고 박 씨는 곡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상민 씨는 부서진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상민 씨는 골목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 씨가 자신을 쫓아오는 소리가 그리고 계집에서 들려오는 누렁이에 미친 듯한 짖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상민 씨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상민 씨의 비명소리와 누렁이의 짖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고 박 씨는 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상민 씨는
의식을 잃기 직전 피범벅이 된 박 씨가 주민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는 착한 일을 한 것뿐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민 씨는 병원에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팔 다리에도 심한 골절과 깊은 자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체포되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누렁이를 학대한 흔적과 함께 끔찍한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누렁이 역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골목길의 계집은 마침내 철거되었고 개조심 팻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와 동네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공포가 깊이 새겨졌습니다.